자, 우리 프린트 5-1페이지에 노마자 2번 개공 등의 교육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이 4가지 교육이 있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단 이제 실무교육이 있고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사고 예방교육까지 전체 4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대상을 좀 먼저 보면 실무교육은 누구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실무교육이 누구랑 누구? 개공이 되려는 그 개설등록 신청자와 소공이 되려는 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죠. 뭐 얘네들이 언제까지 받아야 되겠어요? 개공은 등록하기 전 직전 1년 이내 받아야 되고 소공은요. 소공이 되기, 고용신고 되기 직전 1년 이내에 또 역시 받아야 되겠죠. 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얘 언제 받아야 돼요? 역시 고용신고 되기 직전 1년 이전에 받았어야 되겠죠. 연수교육은 이제 누구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 이미 개공과 소공이 되어진 자, 그렇죠? 이미 개공과 소공이 되어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연수교육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겠어요?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실무교육 받고 2년, 연수교육을 받았으면 또 2년. 그래서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받고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요. 사고예방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 교육은 언제 받아요? 필요하면, 필요하면 받는 교육이죠. 그 사고예방 교육은 의무 교육인가요? 아니면 임의 교육인가요? 예, 임의 교육에 들어갑니다. 필요할 때 임의롭다라는 거죠.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거죠. 내용은 실무 교육은 개공과 소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무슨 지식을 함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률 지식. 법률 지식. 필요한 지식 아니고 법률 지식. 법률 지식. 그다음에 이제 직무 교육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직업윤리. 그죠? 직업윤리. 직업의 윤리가 좀 필요한가요? 그럼요. 그다음에 연수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뭐하고 뭐가 바뀌기도 하나요? 뭐 법이랑 제도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경사항을 교육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고예방 교육은 말 그대로 사고에 대한 뭐 이런 예방, 뭐 방지 뭐 이런 걸 하는 교육이죠. 실무 교육이 시간이 제일 길어야 되죠. 그래서 몇 시간에서 몇 시간? 28시간에서 32시간 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28시간에서 32시간 정도 교육하면 법률 지식이 이렇게 막 생기나요? 이제 이게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법률 지식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뭐 한 3수, 5수 이렇게 하신 분들이 현업에 나가면 일도 잘해요. 왜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가가지고요. 근데 뭐 3개월, 5개월 만에 붙는 친구들은 현업에 나가면 뭐 사고 빵빵 치고 막 그러죠.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오래 공부하는 게 좋아.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자, 뭐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자, 직무교육은 시간이 제일 짧지요? 몇 시간에서 몇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3, 4시간 정도 교육하는 게 직무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중간 정도 기간인데 얼마에서 얼마예요? 12시간에서 16시간. 그러면 그 교육 시간이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뭐를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냐면 가장 긴 게 뭐냐? 실무. 그 중간은 연수. 가장 짧아도 되는 게 직무.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재는 실무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제재는 따로 없는 거지요. 왜 제재가 따로 없냐면 실무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잖아요. 어떤 현실적 불이익이 있지? 등록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는 이런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으니까 따로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연수 교육은 잘 생각해 보면 제재가 필요하죠.
이미 되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안 받았다 이러면 얼마가 되려? 500가테료를 이제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을 지원하는 건 사고 예방 교육이 유일한데, 비용은 왜 지원하냐면 이 교육이 뭐 해도 되는 교육이니까요.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인데 받으면 뭔가 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내가 이렇게 챙겨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챙겨줄 거죠. 얼마 전까지 나한테 알려줄 겁니까? 2개월 전까지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권자 쪽에 가보니까 실무교육은 누가 이 교육을 주관해요?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이고, 연수교육도 직무교육이 그렇고, 연수교육은 누가? 시도지사만.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예방교육이 누가 다 있어요? 국장이랑 시도지사랑 등록관청. 자, 그러면 그 네 칸에 공이 들어가는 관청이 있네요. 시도지사. 그래서 모든 교육은 누가 주관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일단 주관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 2장 가시면 소공에 문제 있어요. 소공에 소속이나 직급에 무관하게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소공은 소속에 상관없이, 이 말은 개인에 소속되든 법인에 소속되든 소공은 교육받아야 돼? 네. 직급에 무관하게, 이 말은 사원 또는 임원이든 아니든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공은 소공 신분에서 무조건 뭘 받아야 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공 신분에서 무조건 교육을 받는다는 것.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나 등록관청이나 설치신고일, 고용신고일 기준 등록신청이나 직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년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거네? 네, 1년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 1년간 이제 유예되니까. 세 번째,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받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육 받고 1년 넘어서 뭘 하려고 할 때 그럼 또 받아야죠. 여러 번 받는 경우. 또는 실무교육 받고 개공이 된 사람이 중간에 뭐하고? 폐업하고 한 몇 년 쉬었다가 다시 할 때, 이때도 어떻게? 다시 받아야 되죠. 한 번도 받지 않은 개공이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누가 한 번도 실무교육을 안 받은 개공이죠? 부칙개공은 실무교육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개공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개공은 실무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부칙개공도 무슨 교육은 받아야 돼? 연수교육은 몇 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자, 밑에 실무교육 받지 않은 직무교육이죠.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고용신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용신고할 때 뭘 첨부해야 돼요? 그 직무교육 수료증 이걸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밑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면제제도가 있으나, 면제제도가 있죠. 면제제도가 몇 년까지? 1년까지. 그러니까 소공으로 근무하다가 면제를 한번 좀 잠깐 사례 한번 드려볼게요. 사례. 면제가 어떻게 되냐면, 소공인데, 그러니까 소공인데 이러면 얘는 무슨 교육은 받은 애야? 실무교육을 받고 소공이 됐는데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10달이 지났어요. 다시 소공이 되려고 한대. 또는 다시 개공이 되려고 한대요. 그러면 소공이나 개공이 되려고 할 때 실무교육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근데 왜 안 받지? 1년 이내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얘가 여기서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실무교육 받고 여기까지가 몇 년이 지나도 되는 건가요? 예, 몇 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까지는, 1년까지는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 이 교육 사이가 1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령 한 3년 근무했다고 치죠. 3년. 그러면 지금 실무교육 받은 지는 얼마나 지났어? 3년하고 10개월이 지나도 그래도 실무교육은 면제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받고 1년간 유예되는 제도도 당연히 있지만, 내가 소공으로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교육을 안 받는 거잖아요. 실무교육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동안이 끝나고 나서 몇 년까지는,
1년까지는 면제가 된다. 직무교육도 마찬가지고. 직무교육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주어만 바꾸면 돼요. 중개보조원이. 그럼 무슨 교육 받고 중개보조원이 됐지? 직무교육. 그리고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서 고용관계가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10달 있다가 또다시 중개보조원이 되려고 해. 그래도 실무교육 안 받아요? 안 받아. 왜 안 받아? 1년간은 면제가 된다니까. 네, 그래서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무슨 제도가 있으나? 면제제도가 있으나 연수교육은 면제제도가 없어. 있으면 안 되지, 연수교육은. 왜 연수교육은 면제제도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안 받은 사람들은 500만 원 과태료 내는데 면제해주면 어떻게 돼? 그냥 500만 원을 면제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예방교육은 임의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예방교육이 이수하지 않아도 따로 제재는 없다. 그죠? 대신 이거 받으면 이득이 좀 있는 게 있나요? 예, 어떤 이득이 있나요? 예, 비용을 좀 일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교재를 좀 오셔가지고요. 자, 몇 페이지를 한번 좀 와볼 거냐면, OX 문제를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312페이지. 312. 14번 문제부터 볼게요. 13번까지 봤죠, 지난번에? 예, 14번이요. 개공은 의뢰인 일방을 대리할 수 있나요? 네, 일방 대리 가능합니다. 15. 직접 거래의 상대방은, 그러니까 직접 거래는 누구랑 누가 거래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거래라고 하죠. 개공과 의뢰인이 거래하는 거를 직접 거래라고 하잖아요. 직접 거래의 상대방은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거래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됩니까? 예, 왜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수임인이 한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요? 본인에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과 직접 거래한 거니까. 15번 문제는 별표 한번 해주시고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지문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본인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나 수임인과 거래해도 직접 거래가 됩니다. 16. 상가의 분양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는 상가의 매매계약서일 뿐 분양계약 관련한 증서로 볼 수 없다. 증서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별표 하나 해주시고 증서 아닙니다. 17.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이나 분양대행업. 자, 우리 두 개 다 이렇게 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임대업 채색, 분양대행업 채색. 자, 임대업을 해도 됩니까? 왜요? 겸업업무 아닌데? 예, 임대관리가 겸업업무지. 예. 그러니까 이거 겸업업무는 아닌데 해도 상관은 없나요? 예, 이 금지 행위는 아닌 거죠. 예, 대신 그 임대업 밑에다가는 이렇게 쓸게요. 법인은 안 돼요. 예, 법인은 불가. 예. 근데 법인은 불가니까 누구는 돼? 개인은 돼. 예, 개인은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양대행업 이쪽이죠. 그 분양대행업은 밑에다가 그렇게 쓸게요. 이렇게 분양대행업은 무슨 업무니까? 겸업 업무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겸업 업무니까 가능해. 그러면 임대업은 일단 개인이 되니까 금지 행위는 아니네. 그 다음에 분양대행업은 겸업 업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둘 다 뭐 되지는 않아요.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금지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18.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받는 행위. 밑줄 한번 잡을게요. 중도금 잔금 받는 행위 밑줄 하시고 이게 뭐죠? 이행업무. 이행업무니까 해도 되겠네요? 예,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네요. 19. 중개보조원이 개공에게 매도 의뢰된 물건을 직접 매수했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무실에 물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온 물건은 개공한테 들어온 물건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의뢰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사들였어? 중개보조원이. 네, 자기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중개보조원이 사들인 거야.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 아닙니까? 직접 거래입니다. 이것도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보조원이 사고 싶으면 방법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돼?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옆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쓰는 방법, 또 중개보조원의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모두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OX, X. 뭐 틀렸죠? 거기 중개부조원은 실무교육 받지 않습니다. 중개부조원은 뭘 받아? 직무교육. 자, 거기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네. 근데 옆에 사원 또는 임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예. 그러면 소공은 뭐로서 받는 거죠? 소공으로서.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은? 아니, 소공으로서도 받는 게 아니고 책임자 아니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소공은 뭐로서 실무교육을 받는다고? 소공으로서. 자, 사원 또는 임원은? 규정이 있는데 뭐로서 받냐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가 받는 거야. 근데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사원 또는 임원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얘네가 왜 실무교육을 받는다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그러면 자격이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애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차이가 난다고. 그럼 봐요. 있는 애도 받아? 없는 애도 받아? 예, 이게 중요해. 누가 받는다는 거? 없는 애가 받는다는 게 중요해. 예. 얘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정리하면 실무교육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는 교육이다. OX, X. 자격이 없는 사람도 받아야 돼. 뭐일 때? 사원 또는 임원일 때. 예. 그래서 실무교육은 비공인중개사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다시 사원 또는 임원은 왜 실무교육을 받죠? 사원 또는 임원이라서. 그거는 자격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자, 21. 실무교육은 개공 및 소공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러니까 실무교육에서 중요한 목적은 뭐야? 법률 지식이지 뭐. 법률 지식을 우리가 이제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네. 나머지는 다 맞고요. 22.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등의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 실무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교육 지침을 시도지사가 만들면 문제가 생겨.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 시도지사가 몇 명이나 있냐면 17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17명의 시도지사가 각자 뭐를 만들었어? 교육 지침. 근데 그게 다 다를 거 아니야, 전국에. 그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 교육 지침에는 교육비도 들어가는데. 그럼 만약에 서울특별시는 실무교육 비용을 28시간 교육하는데 50만 원 받는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부산은 10만 원만 받아.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받을래요? 부산에 가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교육 지침은 시도지사가 만들면 안 되고 누가 만들어야 돼? 국장이 만들고 그럼 하나만 생기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그거를 따라야 되겠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318페이지 가시면 11번 문제. 318페이지 11번 문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거 맞아요? 예, 다른 관청은 관여할 수 없죠. 두 가지 교육은 오로지 시도지사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2. 실무교육의 시간인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교육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그러면 며칠 교육을 해야 되겠네. 나흘 정도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교육이 되게 뭐 할 것 같아요? 지루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석을 부르거든요. 예, 아침에 출석을 부르고 이제 낮에는 출석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가지고 이제 남자분들은 당구 치거나, 예, 여자분들은요, 뭐 컵식 가서 뭐 수다를 떨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저녁에 끝날 때 또 출석을 부르거든. 예, 그때 이제 또 다 와가지고 또 출석도 참가하고 그러죠. 그렇게 많이 해요. 예, 뭐 그렇게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교육 실시 기관인 교육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3번의 실무교육을 통지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다 다른데 교육이 7일 전까지 통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받는 거야?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관청에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통지는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의 통지가 필요하냐면 연수교육과 사고예방교육. 그거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예, 그거는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남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알아서 받는 거죠. 3번 전혀 틀린 얘기고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계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에서 16시간 이하의 뭘 받아야 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이거 안 받으면 제재가 뭐라고 그랬죠? 500과태료. 자, 5번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이 안 지났대, 다시 고용신고가 됐대. 예, 그러면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 왜요? 1년간은 면제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프린트로 오시고요. 5-2페이지에 노마자 2번 항목을 좀 봅니다. 노마자 2번 항목에 보시니까 노마자 3번 행정처분의 개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행정처분의 개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행정처분을 일단 왼쪽에 박스 먼저 보면 그 구분해 보니까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위에서 한번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그리고 지정 취소 이렇게 이제 5개가 있어요. 그러면 모아보면 뭐 아니면 뭐? 취소 아니면 정지가 있는 겁니다. 취소 아니면 정지가 있는 건데 그러면 좀 센 게 뭐죠? 취소가 좀 세고 좀 약한 거는 정지죠.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오른쪽 맨 끝에 보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사전에 뭐 한다고요? 청문. 예, 그래서 정지할 때는 청문하지 않지만 취소하기 전에는 사전에 청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청문은 억울한 취소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일종의 재판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부터 한번 보면 누가 자격 취소합니까? 교부한 시도의사가.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죠? 얘가 뭘 갖고 있어서? 대장 갖고 있으니까 대장 소관청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자격 있는 애들 다. 자격 있는 애들 다. 사유는 4개가 있는데 이따 밑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효과는 취소 먹으면 몇 년 결격에 들어가요? 3년 결격. 성격은 기속과 재량 중에서 뭐에 들어가냐면 기속. 거기 기속에다가 별표 좀 할게요. 기속 아주 중요하고 기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사유만 맞으면 하여야 한다가 맞고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뒤에 끝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붙이면 틀리는 말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아니고 언제나 하여야 한다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자격정지는 역시 이제 교부한 시도회사가 할 거고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소공이죠. 거기 소공에다 별표 한번 해주시고 소공만 오로지 뭘 받아요? 자격정지를 받아요. 소공만 자격정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안 받아요? 예.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자격정지 안 받아요? 예. 그럼 오로지 누구만 받아? 소공만. 예. 사유는 7개가 있고 효과는 기간 중에 결격에 걸립니다. 만약에 자격정지 3개월 받았다고 치죠. 그럼 결격 얼마야? 3개월. 3개월 동안만 결격입니다. 성격은 재량이고요. 밑에 이제 등록 취소는 등록 관청이 하게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개공이요. 개공이 등록이 있으니까. 사유는 8개와 11개 이렇게 있고 8개를 절대적 취소, 11개를 상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사유 다시 말씀드릴 거고 효과는 몇 년간 결격이에요? 3년.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기속과 재량이 있는데 기속은 절대적 취소, 재량은 상대적 취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업무 정지는 등록관청이 하는데 밑에 가로에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무소 좀 하나 적어주시고 대상을 보니까 업무 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개공과 분사무소. 그 분사무소 단위로 뭐 할 수 있다는 거 중요. 업무 정지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분사무소가 뭘 잘못하지요? 그러면 업무 정지 먹을 수 있어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일이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업무 정지 먹으면 효과는 업무가 정지 먹는 거예요. 그럼 업무 정지 되면 뭐 하면 안 돼? 업무를 하면 안 돼. 얼마 동안?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다시 업무 정지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예, 근데 업무정지 받고 뭐 하면 일이 생겨? 업무하면 절취고, 폐업하면 결격이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업무정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격은 재량이고 시효가 있다네 얘는. 그래서 시효는 쭉 보니까 위아래 쭉 보니까 업무정지만 있잖아요. 예, 시효는 몇 년? 3년. 그래서 업무정지 시효가 3년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3년 전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 뭐를 받을 일이 없어요. 업무정지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거 조금 표현을 바꿔볼게요. 5년 전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자격 취소 당할 수 있다. OX. 자, 못 들으셨죠? 자, 5년 전에 잘못한 일을 가지고 자격 취소 받을 수 있다. 오. 왜 오? 시효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시효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없는 게 좋은 거야? 있는 게 좋은 거지. 시효가 있는 게. 예. 그래야 이제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있는 게 좋은 거죠. 지정 취소가 있는데 예, 지정 취소는 국장이 누구한테 하지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하고요. 성격이 중요한데 이 지정 취소는 기속 재량, 재량, 예, 재량에다가 별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예,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문제.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했대요. 부정 취득. 우리 자격 취소 사유의 암기 코드가 버스 기사가 여자친구 잠깐 만나고 그냥 윗글로 쫙 빠져버리면 버스 기사 자격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항목이 뭐였지? 부정대선. 예, 그 부정대선의 부가 뭐예요? 부정취득. 예, 그런데 사유는 맞네요. 그러니까 사유는 맞는데 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한다. 이게 틀렸네. 뭐가 틀렸어? 국장이 취소하지 않아요. 예, 그럼 누가 취소해? 시도지사가. 어떤 시도지사가? 교부한. 예, 국장은 국장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죠. 예, 뭔 일? 뭐 지정 취소 이런 거. 예, 국장이 남이 할 것까지 관여하진 않잖아요. 자,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제도감독을 불응한 경우에 제도감독을 불응했대. 국장은 업무정지 처벌을 명할 수 있다. OX? X. 뭐 틀렸어요? 업무정지를 거래정보사업자한테 하면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업무정지 말고 500과태료. 그래서 지도감독 불응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500과태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정지라는 게 없으니까 과태료로 대신 하는 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도감독 불응했다고 지정 취소하는 건 너무 세잖아. 자, 세 번째,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일을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시효가 되는 거죠. 이거 별표 한번 할게요. 시효가 있는 거는 뭐에만 있다고? 업무정지에만. 시효가 있는 건 오로지 업무정지만. 자, 네 번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말은 뭐랑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취소랑 정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네. OX, X. 뭐 할 때는 청문하지 않아요. 정지할 때는 청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취소도 청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망 예상 같은 거.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 청문한다 이런 말 나오면 반드시 틀려요. 자, 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되어 사실이. 자격증 양도되어 사실이. 그럼 이거 뭐? 부정대선에서 대가 뭐죠? 양도되어. 그럼 취소 사유잖아. 그럼 취소 사유가 5년이 경과된 후에 적발이 됐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취소하는 게 맞아.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못하는 게 맞아. 해야 돼요. 왜? 시효가 없으니까요. 자격 취소는 시효 없습니다. 자, 밑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요즘 어려운 그 문제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주어예요? 개공이 주어예요? 개공이 주어인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공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와 뭐다?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뿐이다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니까 자격 취소도 먹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격 취소 당할 수 있어. 있는데 그거는 개공으로 받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어가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 주어가 뭐예요? 개공이잖아. 개공. 예.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지요?
예, 양도소득세를 왜 내나요? 그러니까 뭐로써 내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서 내는 거 맞지? 예, 근데 무엇으로써 내냐고. 지위. 국민으로서 내는 거죠. 어? 왜 국민으로서 내?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국세라서 그런 거야. 뭐가? 양도소득세가 국세니까 뭐로 내는 거야? 국민으로서 내는 거야. 그런데 자, 취득세는 왜 내? 시민으로서 내는 거야. 국민으로서 내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아파트 관리비는 왜 내? 주민으로서 내는 거야. 근데 그걸 바꿔봐요? 아파트 관리비를 국민으로서 내는데 그럼 이상한 말이 되잖아.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주어가 뭔가를 잘 생각하시라고. 여기서 주어는 뭐라고? 개공이니까 개공한테 오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취소랑 업무정지. 네. 그러니까 이 주어에 누구를 대도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칙개공한테 오는 게 뭐야? 부칙개공한테 올 수 있는 행정처분이 뭐야?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지. 법인인 개공한테 올 수 있는 게 뭐야?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밖에 없다고. 개공한테 오는 건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항상 등록은 취소된대. OX, X. 왜 취소되는 게 틀려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 취소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뭔 취소? 절대적, 상대적. 했으니까 항상 취소되는 건 아닌 거지. 안 될 수도 있죠. 상대적 취소가 있으니까. 자, 밑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주어 뭐예요? 주어가. 개공이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 얘는 개공이니까 뭔 정지를 먹어? 업무정지를 당해야지. 자격정지 당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분사무소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왜? 업무정지 먹으니까. 예, 분사무소도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밑에 이제 4번 박스에 오니까 취소 처분과 관련한 절차 이렇게 있는데 뭐 두 가지 중요한 취소가 있잖아요. 뭐하고 뭐가 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차이점을 쭉 보니까 중간 단계에 보고랑 통지 뭐 이런 게 없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보고 통지가 없잖아. 근데 자격 취소는 반대로 뭐가 있어? 보고랑 통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자격 취소 쪽 보고 동그라미 밑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보고 누구한테 하죠? 국장한테. 그 다음에 옆에 통지에다가 밑줄 하시고 통지는 누구한테 하지? 다른 시도한테. 그러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장이랑 다른 시도의사랑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예. 뭐 때문에 알아야 돼? 시험 못 보게 하려고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취소가 되고 3년 동안 시험 못 보니까 그걸 좀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보고하고 통지는 며칠 안에 해야 되지? 5일 안에. 5일 안에 보고하고 통지. 증반납, 협회 통보, 결격 사유 있는데 결격 사유 쪽이 좀 중요하고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왜 세모로 이렇게 했냐면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의 결격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죠. 그 네 가지가 뭔가요? 예, 사회 결등. 사회 결등. 한번 적어 주시고요. 사회 결등은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세모로 표시한 거예요. 사는 사망, 해는 해산, 결은 결격 사유, 등은 등록 기준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사망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가 됐대. 사망과 해산으로. 그러면 언제 재등록할 수 있어? 못하지. 영구 결격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딱 3년 적용할 수 없는 거지. 결격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어요? 그 원인 결격에서 풀려야 되는 거고요. 3년 있다 되는 게 아닌 거고 등록 기준 미달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언제 할 수 있어요?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 등록 취소 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등록 취소는 보고 제도가 없습니다. 등록 취소는 그냥 뭐 하면 끝? 취소하면 끝. 그렇죠? 보고 제도 없잖아요. 취소하면 끝. 자, 밑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얼마든지. 이때 자격 취소 청문은 누가 해야 돼? 청문은 재판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서 한다고? 사무소 소재지 쪽에서.
사무소 쪽에서 이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이제 알려줘.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취소는 누가 해야 돼? 교부한 시도의사가 해야죠. 그거 우리 별표 하나 할게요. 중요하고 아주 잘 나오는 시험 질문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의사와 교부한 소재지 시도의사가 서로 다를 때 청문 관청과 취소 관청이 달라지는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노마트 5번에 행정처분 사유 왼쪽에 자격 취소가 있는데 자격 취소는 암기 코드를 한번 거기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격 취소의 암기 코드가 뭡니까? 부정대선. 1번 부정취득의 부, 2번 자격정지 중에 정, 그다음에 3번에 양도되어의 대, 그리고 4번에 이 법 위반한 징역형의 선고에는 선.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면 뭐 나오죠? 부정대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이 법 위반에서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 그다음에 징역형의 선고라는 말 나오죠, 그죠? 그 징역형의 선고에다가 우리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자, 이 징역형의 선고에는 실형 들어가나요? 네, 실형 들어가고 집행유예 들어가나요? 네, 집행유예 들어가고 선고유예 들어가나요? 예, 선고유예 빠집니다. 자, 질문. 선고유예는 왜 빠지나요? 선고를 안 받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실형과 집행유예는 들어가지만 선고유예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부정대선하면 뭘 잃어버리나요? 자격을. 부정대선하면 자격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가요, 자격이? 네. 자, 등록 취소 먹는 거하고 자격 취소되는 거하고 차이점.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있다가 다시 시험 봐요? 아니, 그러면 등록만 하면 되지. 그럼 확실해? 예, 확실해. 근데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 있다가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붙는다는 보장 있어? 없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게 뭐야? 자격 취소. 가장 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대선하면 가장 중요한 걸 잃게 된다는 거. 고모한테 빌려줘서 취소된 사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 그 성남에서 자격을 취득한 그 20대 중반의 여자인데 얘가 그 학원 다닐 때 되게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아무튼 그런 친구야. 그래서 기억이 좀 나는데 한 3, 4년 있다가 안양에서 학원을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걔가 분명히 붙은 애거든요. 공부를 되게 잘한 친구라 기억을 하는데 또 학원을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모한테 빌려줬대. 뭘요? 자격을. 근데 걸린 거야. 그래서 자격 취소 먹었어. 그래서 안양에 학원을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합격자 모임 때 만나가지고 또 빌려줄 거야 그랬더니 절대 안 빌려준대. 이게 이제 힘든 걸 아는 거지.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 딸 때하고 두 번째 딸 때 언제 힘들어? 그러니까 두 번째 딸 때가 훨씬 힘들대. 왜 더 훨씬 힘들 것 같아? 응? 아니, 어려워진 것도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야 이제. 이게 안 해도 되는 거를 고무 때문에 이게 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무도 참 못됐더라고. 왜냐하면 학원비는 좀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원비도 안 대준대. 못됐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빌려주지 마시라고요. 부모님은 모르겠다. 부모님은 좀 부모님이 빌려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빌려줘도 괜찮은데 자식도 부모 자식 간에는 상관없는데 나머지 신청한테는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면 의의도 끊기잖아. 그래서 그 고모니까 누구의 형제야? 그 아버지하고 고모하고 또 쌈 나가지고 형제간 사이도 안 좋아지고 뭐 지금 그런 데는 절대 그런 거 빌려주면 안 돼요.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오른쪽에 있는데 개공의 등록 결격사에 걸렸을 때 결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고 간단히 정리하면 누가 결격에 걸렸을 때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절대적 취소. 거기 1번 끝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런 결격을 원시적 아니면 후발적? 후발적 결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후발적 결격의 의미는 뭐죠? 후발적 결격의 의미는
개공이 된 다음에 결격에 걸렸을 거. 예, 그걸 후발적 결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반드시 등록은 뭐 돼? 취소돼요. 그 1번 항목이 별 5개짜리죠.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고 유일하게 별 5개 하는 항목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누가 결격에 걸리면 개공이.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결격에 걸려야 개공이. 그래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 두 번째, 개인인 개공이 뭐하거나 뭐 했을 때 사망해산. 그 사망해산은 사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고 오른쪽 끝부분에다가 화살표 하나 해주신 다음에 얘는 청문한다, 청문하지 않는다? 청문하지 않는다. 왜 청문하지 않죠? 예, 청문의 대상이 없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청문은. 그렇죠? 예. 3번. 예, 무슨 등록 3년 3천이죠? 부정 등록. 예, 부정 등록 3년 3천. 거기는 부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무슨 등록은 1년 1천이죠? 이중 등록 1년 1천인데 거기는 중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5. 최근 1년 동안에 업무정지 2번 받고 그러니까 업무정지 2번을 받고 그럼 몇 번 받은 거야 이미? 2번을 받고 다시 그러면 몇 번째? 3번째. 예, 1년 동안에 3번째 업무정지에 걸리면 아웃되죠?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삼진 아웃제 들어가는데 거기 숫자 3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럼 결사부 중3 뭐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6번 등록증에 양도되어. 양도되어. 양자 동그라미. 질문. 자격증에 양도되어 하다가 걸리면 뭘 취소?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 하다 걸리면 등록 취소. 그럼 뭘 빌려주는 게 더 좋아? 만약에 하나를 빌려준다면? 왜?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야. 예, 그래서 교훈을 얻었어요. 고모가 빌려달라고 하면 뭐 해서 빌려주라고?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빌려주는 게 좋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보다. 자,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하고 자격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누가? 개공이. 예, 업무정지 중에 업무한 사람도 개공이고 정지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만든 사람도 개공이죠. 거기는 업자, 아무데나 업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고 마지막 8번에는 무중소속, 이중소속. 이중소속에는 소자에다가 소속에 소자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면요. 그거 우리 암기 코드가 예, 결사부 중3 양업소. 이게 이 버스에는 어디에 타고 가는 애들이지? 그 청문회, 그러니까 버스에 어디 타고 가는 애들? 짐칸에 좌석에 타고 가는 애들 8명 있잖아요. 결사부, 중3, 양업소. 얘네들은 이제 청문회장 가는 이유가 왜 가는 거예요? 취소하려고요. 예, 절대적 취소. 근데 여기에서 누구는 빠진다고? 4는 빠진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외워볼게요. 결격사유. 누가? 개공이 별 5개. 후발적 결격. 자, 4는 사망의 산. 얘는 뭐 하지 않는다는 특징? 청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부는 부정등록이에요. 부정등록. 중은 이중등록. 부정등록과 이중등록은 조금 다른 거죠. 예. 3은요? 예, 업무정지 1년에 3번 걸렸을 때. 예, 그 다음에 양은요? 양도돼요. 뭘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돼요. 업은요? 이 업무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만들었을 때 소는요? 이중소속을 얘기합니다. 요거 별 3개짜리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뒷장 가시면 5-3페이지에 문제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자, 지금 이거 잘 보면 소공에게 이중소속은 2가지가 있거든요. 예. 언제 이중소송을 했을 때와 언제 이중소속을 했을 때가 제재가 달라. 그러니까 업무정지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자격정지 중에 이중소속이 걸리면 취소야. 자격 취소야. 근데 평상시에 걸리면 자격정지야. 네, 그럼 요 문제는 소공이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위반을 했다 이랬잖아요. 그럼 아무 표현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평상시니까 취소가 아니고 정지라고 해야 돼. 이건 자격 정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자, 2번째. 개공은 2개 이상의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채색. 2개 이상의 개설 등록까지 채색. 자, 그러면 그 채색한 걸 잘 보면 무슨 사무소도 걸렸어. 앞에 것만 보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중사무소도 걸렸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요? 개설 등록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뭐도 걸린 거야? 이중 등록도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중 사무소랑 이중 등록이랑 다 걸린 거거든. 그럼 뭐가 더 세? 이중 등록이 세니까 큰 걸, 센 걸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근데 만약에 이중 사무소로 만약에 출제하고 싶으면 뭔 말을 뺐겠어요? 개설 등록을 뺐겠지. 그냥 개공이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다,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 이렇게만 나오겠지. 그러면 상대적 취소가 맞아. 이중사무소니까. 근데 이거는 개설 등록까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절대적 취소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중 등록이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 개공은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네요.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대. 그러면 등록은 취소됩니까? 예. 왜 취소되지요? 징역형이라서 이러면 빵점이고요. 금고형 이상이라서 그게 뭐지? 결격사유라서. 예,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는 거야. 근데 자격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 이 법이 아니라서. 그럼 자격은 무슨 법 위반했을 때? 이 법 위반했을 때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례를 바꿔볼게요. 이 법 위반이었으면요. 그럼 다 취소되는 거지 뭐. 다. 왜 다? 아니. 자, 등록은 왜? 결격이라서. 자격은 왜? 이 법 취소 사유니까.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